자, 이 27번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즘에 27번이 가끔씩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한번 점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얘 역함수 gx라고 했고 지금 문제에서는 미분과 관련된 역함수 미분법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을 갖다가 아마도 너희는 식을 만들었을 거야. 어떤 식을 미분해야 될까? 합성해서 항등이 된다라는 식을 미분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g합성 f의 요 놈이 y는 x가 된다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g 안에 f2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g1이 될 거고 얘가 1이구나 이용을 해서 요 값을 계산을 하고 역함수 미분법을 g'을 이용해서 이 식 미분해 갖고 풀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만 좀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식은 이거 말고 더 있죠. 그죠? 꼭 굳이 이걸 이용할 필요는 없죠. 이게 좀 쉬워 보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 F 안에 뭘 합성하면 돼? F 안에 그치 G의 3승 더하기 G라는 식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Y는 X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식을 만들어도 괜찮지. 근데 은근히 이 두 번째 식 만드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기억해 역함수를 그 함수의 x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항등이 된다라는 구조는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 만들어서 미분해도 괜찮아요. 근데 계산이 이게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아마 너희는 위에 거를 이용을 했을 건데 일반적으로 요식이 이용되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알아두자. 그래서 27번은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28번) 풀어볼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미적분에서 다른 거 말고 미적분에선 28번이랑 30번 문제를 읽을 때는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3차 함수 fx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 뭐 gx는 미분 가능하구나 이게 아니라 오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 차이인지 알겠어? 진짜 GX가 미분 가능해?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3차. 그 다음에 GX가 미분 가능. 근데 내가 말하는 거에 충분히 동의를 할걸? 너희가 그런 조건을 제대로 안 읽어갖고 대였던 문제가 많잖아.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gx에서 탄젠트 gx를 뺀 함수라고 합니다.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봐봐. 이러면 안 된다. 나쁜 예시를 먼저 보여줄게. fx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럼 너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왜 굳이 문제에서 gx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주지? 그럼 얘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오른쪽식 미분 가능한 거 아니야? 틀린 말이지. 왜? 얘들아 괄호친 식 자체는 미분 가능한 식이 맞아. 근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g가 미분 가능할지는 문제 속 조건이 없다면 몰라. 왜? 어떨 수 있어. gx가 미분 불가능 함수야. 탄젠트 gx 그럼 미분 불가능 함수겠지? 그럼 미분 불가 지점, 미분 불가 지점이 서로 빠져가지고 미분 가능 지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f'을 적을 때 g' 빼기 시컨트 제곱 gx 곱하기 g'x입니다를 적기 위해서는 이 식이 필요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고 자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g'0 곱하기 g0의 제곱 얘가 얼마인지 묻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fx라는 식만 보고 뭐 잘 모르겠어요. 가조건 가셔야죠. 그래서 가조건에 있는 f0이 0이다라는 요식 해석할게요. 뭐 어쩔 수 있나? 그냥 대입해야지. f0이 0이다라는 식 이용하시면은 g0이 탄젠트의 g0이구나. 이거 갖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f 더블 프라임 파이라는 게 0이다라는 이 조건.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애매한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구분짓는 조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조건이야. 더블 프라임 파이는 0이란 조건. 너네 지금 시험 봤을 때 마인드로 살짝 돌아가 봐. f 더블 프라임 파이는 0. 잘 봐봐. 이거 미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미분한 식을 적어보면은 에다가 G'X를 곱하면 될 거야. 근데 이거를 두 번 미분한 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식이 너무 복잡한데? 이거 그냥 미분하지 말자. 가 되면 안 되고, 이 식은 미분이 가능한 식이니? 아니에요. 얘들아, G'X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설령 이 식은 미분 가능한 게 맞는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G'이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식을 미분한 식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이해해? 그래서 꼭 기억해. 미적 28과 30을 풀 땐, 물론 미적 28은 맨 마지막에 풀었으면 좋겠지만 특정 식을 조작할 때, 조작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항이 될 수도 있고요, 나눗셈이 될 수도 있고요, 곱셈이 될 수도 있고요, 미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계도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을 조작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고 과정이 제발 체계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 해야 하는가? 그걸 내가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되게 기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난 이 식을 두 번 미분을 해서 F'을 구해야만 하는가?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식이 좀 복잡하네. 하지만 할 수 없어. G'의 미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미분한 식을 적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 괄호친 식 전체는 무슨 식이야? 미분 가능한 식이 맞아. 왜? 이 식이 몇 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각각을 미분한 형태로 너의 미분 결과를 표현할 수 없다야. 따라와. 즉 G'이 정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냥 되게 러프하게 G에 대한 정보로 이 D'을 바꾸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뭐다? fx란 3차 함수의 변곡이구나. 이 정도 해석까지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얘는 fx의 변곡에 대한 이해 정도로만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조건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인의 G'가 0이다. 나 지금 되게 조심조심해서 읽고 있다. 그리고 왜 웃는 거지? 내가 실제로 그랬어서 그래. 2분의 파이다. 와, 이게 사실은 애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수 있지.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근데 이것도 그냥 편하게 생각해. 결국에 뭐야? 점근선이야. x가 발산하는데 함수값이 발산하지 않았잖아. 이건 그냥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조건 있지. 위에 있는 요 조건도 G'에 대한 정보를 주기는 해요. 이게 그냥 뭐였다는 얘기야? 0, 파이, 2파이, 3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거였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굳이 G'에 대한 정보를 쓰자면은 정수 파이였구나. 요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역을 해가지고 지금 조건들을 적어놨습니다. 됐나요? 괜찮은 거 맞지? 근데 분명히 구하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프라임 0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적는 게 타당한 것 같아. 그래서 해야 하는가라는 조건도 충족이 됐고 할 수 있는가도 문제에 gx의 미분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괜찮아. 즉 이 식을 뭔가 활용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그럼 일단 여기다가 뭐 정도는 집어넣을 만하지? x에 0은 집어넣을 만하지. 여기까지 하고서는 방향성을 못 잡겠다면은 일단 구하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미분된 식에 x에 0을 대입을 해서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일단 g'0으로 묶이는 것 같고 1-시컨트 제곱에 g 0이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 이거 미적분에서 배우는 식이잖아. 1-시컨트 제곱은 뭐야? 얘들아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아니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에 g 0이구나. 여기까지야.
아, 그럼 구하라고 하는 거랑 뭔가 형태가 비슷해진 거 같은데 여기 있는 너는 누구로 바꿀 수 있어? G형으로 바꿀 수 있지. G형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있잖아. 탄젠트 G0이 G0이라며. 그럼 얘는 그냥 뭐예요? G0의 제곱이죠. 뭐야? 되게 구체화가 잘 됐는데? 이거에다가 부호 바꾼 거,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시킬게. 그러면은 X에 빵을 하고 집어넣은 이 결과물은 결국에 F'0인데 F'0이 너 곱하기 마이너스에 넣는데 구하라고 하는 거와 부호가 반대네. 그러니까 결국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F'0이구나. 이것만 알면 끝이네. 이해돼? 난 이 문제를 못 풀었더라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 좁혀졌습니다. 뭐죠? F를 찾자. F를 찾자. F'0. 저걸 구하자. 여기서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거냐면은 쌤이 이 문제 처음에 내가 요거를 한 6분 정도, 6, 7분 정도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못 풀겠어서 못 풀겠다란 말이 되게 부끄럽네. 29번이랑 30번 넘어갔다가 돌아왔다 했잖아. 내가 어디까지 풀고 넘어갔는지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걸 봐. 뭐 굳이 필기 안 해도 괜찮아. 봐봐. 일단 더블 프라임 파이가 0이고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일단 몰라.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서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분명히 추론해야 된단 말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식은 누가 봐도 gx라는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합성함수로의 해석은 아마도 나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 이 문제를 건드린 학생이라면은.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 또한 뭐냐면은 이게 점근선이라며 간단하게 gx 개형을 혹시 추론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겉함수의 개형이 먼저 필요하죠. n축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 도함수를 구하시면은 1-시컨트 제곱 x가 되는데요. 얘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x랑 똑같죠.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 식은 그러면 항상 0보다 작죠. 얘는 언제나 감소하는 함수예요.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됐니? 된 거 맞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식은요,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식일까? 점근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식이야. 탄젠트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 생각을 해볼 거야. 2분의 파이가 있어. 2분의 3파이가 있고 2분의 5파이가 있어. 잘 봐. 이거 언제 0 돼? 사인이 0일 때 0이지. 다시 미분계수가 사인이 0일 때 0이에요. 분자에 사인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인이 0 되는 값을 찍어주게 되면은 뭐 파이 0 2파이 이런 데서 미분계수가 잠깐 0이 됩니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이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는 얘가 좀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었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할 법해요. 점근선에 가까이,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파이에 가까이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려놓은 선들 중에서 요 선은 gx가 결국에는 가까이 가야만 하는 선이구나. 여기까지 추론되지. 됐냐? 일단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x 탄젠트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파이 한번 집어넣어 볼까? 얘 파이 컴마 파이 지나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할 것 같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어떠니? 2파이 컴마 2파이를 지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되시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2분의 3파이랑 가까워지려면은 이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네. 상황이 두 가지구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gx의 치역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gx는요, 치역이 아직 어떤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 fx는 어때야 돼?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gx의 함수값이 2분의 파이야. 불가능. 왜? 못 들어가. fx가 거기서 정의가 안 돼. fx는 미분 가능 함수니까 연속이어야 되고 정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으면 안 돼. 뭐야? 바운더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gx가 만약에 놀고 싶으면은 이 사이에서 놀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서 놀아야 문제 조건이 성립하겠구나. 케이스가 두 가지 있네 싶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접근을 보세요. 아, 그러면 아직 나는 f의 개형이 어떤진 모르지만 3차 정도까지밖에 모르고 여기 있는 f0이 0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바꿨지만 아직 잘 이용하진 않은 것 같아서 겉함수 그래프를 볼까요? 보세요.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얘들아.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야? 겉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이 구간 내에서의 유일한 점이지. 그러면 얘를 내가 만약에 연장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쳤을 때 여기를 누가 건드려야 돼? gx가 건드려야 돼.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해돼? 다시 x에 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g0이 들어가서 함수값이 0인 걸 뱉어내야 돼. 그러려면은 이 지점을 누가? gx가 x가 0일 때 건드려야 돼. 나 아직 너 얼마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건드려줘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내 말 맞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연장했고 이때 어딘가 gx가 0일 때 건드려줘야 된다까지 했어. 괜찮고 또 나머지 정보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거 사인의 g파이 0이지? 그러면 g파이가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값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사 안에 속하는 유일한 정수 파이는 파이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이 선을 내가 만약에 연장한다라고 치면은 x가 파이일 때 gx가 그걸 건드려야겠네? 그런데 0보다 파이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n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돌렸다라고 하면은 너와 너를 지나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뭐를 했냐면은 그러면 내가 속함수 그래프를 잘 그려서 합성함수의 개형이 3차의 모양이 나오도록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0부터 파이까지는 잘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gx는 미분 가능 함수니까. 그래서 연속으로 쭉 연결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걸 합성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증가한 거야. 이해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나머지 하나의 정보는 점근선에 대한 정보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빨간색 점근선에 만약에 이 g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첨점 생기지만 그냥 보세요. 함수값의 증가만 파악하는 거야. 이렇게 점근선에 붙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불가능합니다. 3차 함수 그래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증가하다 감소할 거면 다시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나 해야 돼요. 이해해?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 안에서 gx가 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끝까지 x가 갔을 때 감소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므로 우리는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일단 음수인 형태에서는 gx가 여기서 놀겠군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붙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얘와 얘 사이에서 어떤 모양으로 gx가 움직여야 겉함수에까지 이렇게 스캔을 했을 때 합성함수의 모양이 3차가 나올까? 잘 모르겠는 거지. 왜? f를 몰라서야. 내가 정확히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 우리 심지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변곡 갔는지 아니면 이렇게 변곡을 갔는지 아니면 이렇게 변곡 갔는지 이런 것도 몰라. 3차 함수의 개형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속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감이 잘 안 온다고요.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넘겼어요. 지금의 상황이 뭐와 닮아있죠? 15번과 닮아있지 않나요? 개형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양한 상황의 gx를 막 이 안에서 막 그리려고 하니까 미치겠는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에 대한 정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거든? 난 그래서 이 다음에 넘겼다가 돌아와서 식을 써야겠다 싶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을 뜯기 시작을 했어. 일단은 f' 이거고 더블 프라임 이건 뭐 미분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0 집어넣었을 때 0이다도 내가 이렇게 써갖고 일단 식을 충분히 쓴 것 같고 내가 안 쓴 게 뭐가 있을까?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f에 대한 정보 뭘 더 추론하지? 계속 f에 포커스를 맞췄어. 이해돼? 그런데 분명히 내가 gx라는 함수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치어간에서 놀거나 이 사이에서 놀거나 케이스를 두 가지로 구분을 지었었단 말이야? 그 순간 뭐가 하나 정해졌었지? g의 함수값 하나가 정해졌거든? 그러면 1번 케이스는 g파이라는 게 파이라는 정보, 즉 상수로 하나가 정해졌고 2번 케이스는
G파이라는 게 아마도 얼마로 정해질까? 2파이를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안에서 정수 파이는 2파이밖에 없어. 2번 케이스 모르겠고 일단 아까 1번 케이스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G파이가 파이래. 그림으로 그렸더니 답이 없었어. 그럼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얘들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그냥 F파이가 파이라는 건 나도 알아. 맞잖아요. 그냥 F파이가 파이구나. 그래, F파이가 파이다 쓸게. 이건 너무 쉽게 얻어지는 정보고 이걸 갖다가 fx의 개형을 추론할 수는 없지. 근데 G파이가 또 어디 들어있어? G파이가 어디 들어있을까요? 여기 있잖아. 얘들아, G파이가 파이야? 우리 아까 요거 정리했을 때 대충 요런 구조가 나왔으니까 F'X로 정리를 하면 얘는 G'X로 묶이고 이 안에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에 GX가 들어가는 게 도함수였잖아. 그런데 얘들아 질문, 이거 파이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 미분 가능 함수야. 그러니까 도함수는 함수값이 존재할 거야. 그럼 너는 x에 파이 들어갔을 때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할 거야. 나는 g의 미분계수는 잘 모르거든. 근데 얘는 어때? 파이야. 얼마로 날라가? 0으로 날라가. 이거 얻었지? f 프라임 파이가 미안해. 파이란다. 0. 엄청 큰 정보 아니에요? 도함수가 원래 함수가 변곡을 가질 때 미분계수가 얼마였다? 0이었다. 개형 끝. 뭐야? 삼중근 가는 형태가 나왔어야 돼. 그러면 이거 있으면은 fx의 식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 너 최고차원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너 파이라는 지점에서 변곡 가져야 돼. 그런데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파이여야 돼. 끝이야. 미지수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함수값 하나만 알고 있으면 k를 찾을 수 있지 않나? f0은 0이래. k 얼마야? 파이 제곱분의 1이야. 됐니? 안 되네.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최고차원 계수 음수여야 되는데? 불가능하네. 두 번째가 정답이야. 그래서 g에다가 파이 넣었을 때 2파이래. 그런데 얘는 2파이가 들어가나 파이가 들어가나 언제나 0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도 f 프라임 파이가 0이고 f 파이가 얼마라는 정보? 2파이라는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이때는 fx식을 세우실 때 똑같이 k로 묶어서 파이의 3승까지 쓰시되 여기는 2파이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k를 추론을 하실 때 0 넣어서 0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끝이고요. 이때는 파이 제곱분의 아마도 2라는 값이 나올 거거든? 근데 생각을 좀 해보자. gx의 그래프가 여기 2분의 파이 왼쪽에서 붙어가는 이런 형태였다면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 나왔어야 돼. 이러면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가 맞거든? 근데 만약에 gx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붙어가는 그래프가 나왔다면 겉함수를 스캔할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쭉 스캔을 하지. 그럼 이때는 최고차원 계수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어. 끄트머리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네. 답이에요. 그래서 f 얼마고 그랬죠? f 프라임 0에다가 부호 바꾼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죠? 그럼 f 미분해갖고 0 집어넣으시면은 어렵지 않죠? 요거 3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파이 제곱분의 6 곱하기 얼마 나와? 파이의 제곱. 얘가 f 프라임 0이야. 그런데 우리는 부호 반대인 걸 원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해되셨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없으면, 이 과정이 없으면, 즉 최고차원 계수의 부호에 따른 케이스 분류가 없으면 나는 할만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주어진 정보 잘 미분해서 이 과정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나는 그리고 6평 28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합성함수 관점에서의 최고차원 계수 부호 추론까지도 같이 포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생각해. 6평 28번보다. 6평 28은 무지성 미분 2번 땅땅 하면 풀리잖아. 근데 얘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어려웠다. 알겠죠? 나는 수능에 이거보다 쉽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을 맨 마지막에 풉시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질문할 거 있나요, 문제? 2분의 3파이를 fx에서 늘려는 그 최고차 개수 정해지는 거 같아요. fx에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자? 그 무한대로 갈 때 네. 2분의 3파이 가는데 그러면 탄젠트 gx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2분의 3파이로 간다 했을 때 2분의 3파이보다 2분의 3파이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겉함수,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서 겉함수, 속함수 관계를 통해서 그 끄트머리를 추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가능해요. 혹시 질문이 이거니?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 그런데 gx라는 게 만약에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3파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극한 관점에서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2분의 3파이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안쪽에 있는 어디 있니? 여기 있는 요 gx라는 거. 얘 그러면 점근선에 가까이 가니까 발산 넌 수렴이기 때문에 넌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것만 관찰할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럴 때 fx가 어딜 향해 가까이 가는지를 한번 확인하자. fx가 어딜 향해 가까이 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자. 해서 열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고 1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된다. 따라서 이땐 최고차항계수 양수, 이땐 최고차항계수 음수여야 된다. 이 논리면 괜찮아요. 이걸 얘기한 거니? 저는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아니죠. 예,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둘 다 가능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케이스가 두 개 다 가능해. 이해됐니? 시험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본 학생들 중에선 이 문제를 풀어서 맞은 학생은 없다.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진짜 꼭 생각해줘.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킬러는 접근 방식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 되게 추상적이지만 정확한 말이야. 난 29번 문제 정말 신선했어요. 정말 신선했고 난이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문제 맞추기 편했겠구나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216이라는 거 적절히 잘 찢어가지고 정수인항 대충 어떻게 나오겠구나 생각해갖고 풀면은 적절하게 숫자 추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차차 이거 초항이 정수가 아닐 수도 있겠군 생각을 나중에 해서 그러면 초항에다가 다른 걸 한번 집어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이 흘러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째 항이 양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공비가 유리수라는 말을 잘 주지 않아요. 왜냐면 급수가 수렴한다며.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공비는 어떤 조건으로 보는 거야? 실수 조건으로 보는 거 아니야?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실수 조건? 근데 유리수란 말을 줬잖아. 근데 니들이 문제 풀 때 안 써. 못 풀겠어. 그럼 유리수란 조건도 써야 하는 거잖아. 어쨌든 우리 얘들아 미적분 29도 준킬러급은 되잖니. 자,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조건이 나와 있고 다음 조건 만족한대. 가조건을 봤더니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했더니 10보다 작습니다 라는 조건. 나 조건은 정수인항이 3개이고 3개뿐이란 말과 같은 말이야. 그리고 곱이 216이래. 문제가 되게 심플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은 미적분 등비급수 문제에서 보기보다는 수원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약간 수원의 문제 느낌이 나는 그런 구조라고 봤어요. 자, 풀어볼게요. 일단 정수인항이 3개래. 곱했을 때 216이래. 이때 학생들이 처음 접근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초항이 정수여야 될 것 같은데? 초항이 정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공비가 곱해져서 정수 땅땅땅 3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정수 아닌 거 이렇게 나와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을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정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 시도를 먼저 해보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 초항이 정수일 때.
그런데 들어봐. 내 말 잘 들어봐. 그럼 초항이 정수야. 네모라고 할게. 얘는 정수가 아니고 얘가 정수야. 얘는 정수가 아니고 얘는 정수야. 가능하니? 왜 안 되는데? 이때 공비가 유리수란 조건을 생각했었어야 돼. 즉, 이 문제를 풀 때 너희는 너무 당연하게 아니 연속된 세 개가 정수고 나머지는 아니어야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확실치가 않다고. 왜? 예시를 하나 들까? 봐봐. 여기에 9가 있어. 여기에 6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 3개 곱하면 216 맞지? 근데 공비가 루트 3분의 2, 루트 2야. 그럼 어때?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얘는 정수 아니지? 무리수 곱해지니까. 얘는 정수 맞지? 3분의 2가 곱해지니까. 내 말 맞아요? 이거 공비를 실수 조건을 주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유리수 조건을 준 거예요. 따라오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생각을 좀 해야 돼. 여기서 수열의 항을 배치하려고 할 때 어떤 궁금증으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정수인 항 3개는 연속된 항인가?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을 냈더라고. 나는 내가 했던 문제 풀이 방식 그대로의 흐름이에요. 이때 잘 보세요. 난 이 다음에 뭐 했냐면은 216이라는 이 숫자 있죠. 나 이거 소인수분해 했어요.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 튀어나오는 거 보이죠? 됐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공비의 크기가 이렇기 때문에 절대값 R이 사실 1보다 작고 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열의 항의 크기 자체는 작아져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이 숫자를 정수인 항 3개로 쪼개서 네모, 네모, 네모 이렇게 수열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크기는 줄어야 돼. 부호는 내가 잘 모르겠어. 맞아? 들어봐. 예를 들어 어떨 수 있니? 이렇게 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어떨 수 있니? 이럴 수 있어. 나 지금 이런 거 추론할 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 소인수가 뭐와 뭐밖에 없니? 2와 6밖에 없지. 그런데 공비는 1보다 크기가 작아야 돼. 그럼 방법은 2가지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들아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들아 봐봐. 2라는 소인수를 하나를 줄이고 3이라는 소인수 하나를 추가해. 그러면 숫자가 커진다? 불가능해. 3이라는 소인수를 줄이고 2라는 소인수 하나 늘려. 그러면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한 거 그게 964야. 그래서 3을 줄이고 2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3도 줄이고 2도 줄이는 방법이 있어. 이거 두 개 말고는 불가능해. 따라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앞에 부호가 뭐가 붙을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런 구조들이 가능해.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봐봐. 그러면 판서를 개판으로 했네. 봐봐. 여기서 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공비의 절대값은 6분의 1이야. 뭐가 아니야? 제곱수가 아니야. 다시 공비의 절대값은 6분의 1이야. 제곱수가 아니야. 즉 그러면 공비가 유리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무조건 이웃한 항이어야 돼.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도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데 3분의 2도 제곱수가 아닌 유리수기 때문에 루트 씌우면 무리수가 나와. 따라서 일로 넘어갈 때도 어때야 돼? 연속된 수여야 돼. 동의하지? 여기까지 생각이 맞춰지고 뭐를 추론해야 돼? A1이 정수일 때를 추론하는 게 맞아요. 맞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연속된 항 땅땅땅 깔아놓고 문제 풀었더니 문제가 풀리네? 정답. 괜찮아. 근데 공부할 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36, 6, 1 갔어. 첫 번째 케이스야. 첫째 항 얘들아 양수라 했니? 음수라 했니? 양수라 했어. 근데 얘를 양수로 출발시켰어. 얘도 만약에 양수고 얘도 만약에 양수야. 곱은 만들어진다? 그런데 두 개 더한 게 나 지금 이걸 A1, A2, A3라고 보는 거야?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쳐? 아 그러면 가조건이 위배되네? 그럼 가조건을 만족시키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가조건 만족이 되는데 초항이 양수란 조건이 위배되네? 불가능.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에 플러스를 붙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 이거 두 개 더해서 가조건 만족하는데 이거 세 개 곱하면 마이너스 216이 나와. 안 되네? 폐기.
그럼 AN을 이번엔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볼까? 처음에 9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4로 갔어. 이번에도 얘를 한번 첫째 항이라 해볼까? 너 양수해야 된다? 너 양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라고 바꿨어. 아 그럼 가족권 만족이 되네. 하지만 그럼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곱이 마이너스 216이 나오네. 또 빼기. 그럼 무슨 가정을 깨야 돼? A1이 정수란 가정을 깨야지. 그래서 니들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 잘 들어. 진짜 정확하게 풀어줄게. 이 연속된 정수항 세 덩어리가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어느 한 칸을 땅 하고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 앞에 다른 놈들이 더 있을 수 있고 뒤에 다른 놈들이 더 있을 수 있어. 이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너희 머릿속에는 AN이라는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돼? 띡띡띡띡띡띡띡 진행되다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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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겠다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후로 띡띡띡띡띡 진행돼야 된다. 이해했지? 됐니? 됐니? 그 순간 이거 폐기하셔야 돼요. 왜지? 이 공비 얼마야? 6분의 1이지. 공비 6분의 1이지. 혹은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뒤로 가면 뭐가 나와? 정수 나와. 즉 36으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 전의 항도 정수여야 돼. 그럼 이 가정을 못 깨요. 이 말 따라와요? 아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어렵니? 36이 여기 있어. 뭐 뿔마 36이야? 여기도 뿔마 6이고 여기 뿔마 1이야. 이거 전의 항이 뭐야? 정수라니까? 그럼 A1이 정수라는 가정을 못 깬다니까? 폐기야. 폐기했어. 자꾸 폐기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아씨 나 어렸을 때 편의점 알바했을 때 폐기 많이 먹었는데 나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봤거든. 나 쿠팡 가서 상하차도 해봤어. 근데 내 몸으로 하려니까 물론 지금보다 몸무게가 10kg가 더 나가긴 했지만 와 진짜 이거 병원비가 더 나오더라.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틀 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36은 불가능한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거꾸로 진행될 땐 얼마를 곱해야 돼? 뿔마 2분의 3을 곱해야 되는데 넌 더 이상 무슨 인수가 없어? 2라는 인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정수가 아닌 항이 나와. 그래서 이 자리는 9, 6, 4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부호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아직까지도 첫째 항이 누군지 몰라요. 여기까지야. 됐니? 또 이 다음부터도 정확하게 풀자. 봐봐. 그럼 이 앞에 거는 2분의 27에 뿔마 붙은 항일 거고 그 앞에 거는 4분의 81에 뿔마 붙은 항일 거고 그 앞에 거는 8분의 243에 뿔마 붙은 항일 거야. 쭉쭉쭉 진행돼. 아직까지는 누가 첫째 항인지 모르겠어.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차근차근 늘려나가야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2분의 27부터 출발을 했었더라면 하겠죠. 그리고 정답이 여기에서 결정나서 학생들이 추론하기가 너무 좋았죠. 별 생각 안 하고. 만약에 2분의 27로 출발을 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 고정이지. 첫째 항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해해? 그럼 그 다음은 9가 될 건데 얘는 아직까지 부호 모르겠고 6이 될 건데 그 다음 부호 모르겠고 4가 될 건데 그 다음 부호 모르겠어요. 이거거든? 됐니? 그럼 봐. 이거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가족권 만족이 돼. 그럼 얘를 마이너스라고 고정하잖아? 그럼 넌 플러스가 맞고 넌 마이너스가 맞아. 곱이 216까지도 충족되지. 이게 답이야. 근데 너네 나머지 거 왜 안 되는지 시험 때 확인하는 거야? 당연히 아니야. 공부할 때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거는 뭐 해봐야 돼? 4분의 81이었더라면 생각해야지. 그럼 만약에 4분의 81이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27이 돼야 돼. 그리고 가족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이 앞에 부호를 음수를 붙여줘야 될 것 같아. A1 더하기 A2가 1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두 개 더해볼까?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4분의 27. 오메나? 되지. 가족권 만족되잖아. 근데 뭐가 안 돼? 곱이 216이 안 나와.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9, 마이너스 6, 4. 안 나오지. 불가능. 그러니까 답은 이거야? 개소리죠? 세 번째 뭐 해봐야 돼? 초항을 8분의 243으로 놔. 놨어. 그 다음 거 뭐야? 4분의 81이야. 부호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일단 돼야 될 것 같거든? 가족권 만족을 위해서 마이너스로 놔봐. 이거 두 개 더해봐. 8분의 얼마 나와? 162 빼봐. 얼마 나와? 81이지. 너네 왜 10보다 작다고 줬는지 알겠지?
이거 얼마야? 10.xx야. 이 순간 너희는 뭘 느껴? 이거보다 더 전항이 초항이었다면 아마도 a1 더하기 a2는 이것보다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후부터의 과정은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최소 3개 케이스 정도는 해보는 게 원래 원칙상은 맞았던 문제지. 이해되니? 안 되고 이 이후로 쭉 안 되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고, 여기까지 추론하시면은 계산 난도가 낮죠. 추론 과정이 긴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난도는 낮을 수밖에 없어.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 초항은 2분의 27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10분의 81이 답이에요. 됐어요? 나는 잘 못 봤어요. 이 정도의 숫자 추론을 정수로 해나가는 문제가 미적분 급수에서 나온 걸 잘 못 봤어요. 이런 메커니즘은 보통 수원에서 많이 출제를 하는데 나는 되게 신선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등비급수도 열심히 연습합시다. 문제를 많이 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미적분의 적분, 미분 킬러보다도 등비급수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봤던 선택 과목 미적분 문제 30번 중에서 가장 쉬운 30번이었던 것 같아. 지워도 되니? 자, 한번 해볼게요. 자꾸 쉽다 하니까 짜증나니? 근데 얘들아, 우리가 몸에 각인되어 있는 공포가 있거든. 30번. 왜? 고1, 고2 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맞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좀 아직 어색할 거야. 30번을 건드린다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수학을 진짜 매번 100점 맞는 이런 애가 아니라면은. 맞잖아? 그래서 28번이랑 30번을 대하는 마인드가 약간은 달랐으면 좋겠고, 30번은 야, 이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일 거야 생각. 28번은 도전자 마인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연습하면서 우리 미적분 열심히 너희 막 사설 모의고사 나눠주고 하잖아. 그때 30번을 건드는 연습은 좀 하세요. 아마 9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학원들에서 찍어내는 사설 모의고사들이 요 기조를 잘 반영할 거예요. 22번에 지드로그 넣고 28번 줬다 어렵게 내고 30번 좀 쉽게 내고 30번은 아이디어 하나만 땅 있으면 끝 아니야? 그냥 적분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잖아. 과한 추론도 요구하지 않고. 이 뉘앙스를 가져가는 시험지가 앞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제한된 시간 내에 30번은 건드는 연습을 합시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30번이 공통과목 21번보다 쉽지 않았나? 자, 보세요. 이것도 조심하면서 문제를 읽읍시다. 어쨌든 30번은 30번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 했고요. gx는 뭐라고 했죠? 연속이라 했네요. 잘 봐. 이거 미분 가능하니? 돼. 당연하잖아. 아니 왼쪽이랑 오른쪽 식이 똑같은데 fx가 미분 가능하면 오른쪽도 미분 가능하지. 하지만 미분한 식을 쓸 수 없어요. 왜? G'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미분해서 식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죠? 얘들아, 보통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은 미분 가능은 맞음. 하지만 식 작성이 불가함. 우리는 G'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읽읍시다. 나랑 똑같이. 그리고 하나 더는 킬러 문제들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해. 항상 정의업 생각해. 이거 0보다 커야 돼. 이 문제에서 안 쓰이거든? 안 쓰여. 0보다 크다는 거. 그래도 써. 로그 나오면 항상 써. 탄젠트 함수 같이 점근선 있는 것도 항상 써야 되고. 그게 28번이었고.
자, 이때 F1이 4ln이라 했고요. 근데 요게 34.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gx, dx가 53. 구하라고 하는 거 볼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거 구하세요. 자, 내가 했던 생각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지금 문제에서 준 정보가 gx와 x 곱하기 gx에 대한 적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로 정의된 식에서 gx를 어떻게든 끄집어내갖고 이 적분 시간에다가 집어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gx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미분을 떠올릴 수도 있어. 왜? ln은 미분하면 ln이 없어지거든. 그런데 미분하게 되면 g'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가 지워졌어요. 그럼 남은 선택지 하나밖에 없죠. 뭐죠? 로그의 정의 이용해야죠. 그런데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적분 시간에 집어넣는 게 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이미 몇 번 겪어봤지만 이 문제가 특히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발 그렇게 하세요라고 너희를 강하게 밀고 있어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2의 fx 승 은 하고 식이 써지잖아. 근데 구하라고 하는 식은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만한 근거가 충분한 것 같아.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xf'(x) 분의 gx가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색 식에서 첫 번째 조건인 gx의 적분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렇게 쓸게요. 내 말 잘 들어. 우리 이거 보면 일반적으로 적분 어떻게 해? 치환해요. 그래서 fx를 t로 치환해 볼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게 맞아. 근데 이 전체가 f'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또 분모에 f'x 추가해가지고 쓴다? 그건 진짜 미친 짓이야. 왜? f'x가 0인지 0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쓸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냅두셔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분모에 추가할 수 없어.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치환적분은 일단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구조를 보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거 미분하면 나오는 형태인데? 그래서 야 이거 그냥 2의 fx 1이 뭔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1이 문제니까 묶이는 건 맞는데 묶지 말고 그냥 바라봐 볼까? 라고 피적분을 전개하면은 뭐가 보이죠? 얘는 무슨 형태예요? 곱미분 형태죠. 왜? 너가 미분돼서 여기 튀어나오는 거 잠용하고 여긴 x가 있는데 여긴 없으니까 미분해갖고 지워진 형태겠네? 추론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는 x 2의 fx승이라는 함수의 미분 결과구나.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우리 이거 적분 추론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너가 피적분 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뭐 할 수 있어? 미적분화 기본 정리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의 f2 마이너스 4ln이 그럼 ln 16 ln 16이기 때문에 그냥 16 빼면 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2의 f2승이라는 게 25였구나. 여기까지 괜찮지? 됐니? 근데 얘들아 들어봐. 이 식 먼저 제시한 조건이고 이 조건 나중에 제시한 조건이야. 일반적으로 내가 뭐라고 했지? 평가원에서는 먼저 제시된 조건을 해결하는 게 손해보지 않는다. 두 개를 동시에 조작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 둘의 관계를 찾아서. 그래서 이 적분이 안 풀리네? 일단 이거 먼저 해볼까? 해갖고 이 둘의 관계를 찾으려는 시도는 할 수 있어. 만약에 이 문제 못 푼 학생이 있다면. 근데 나는 이거 먼저 하는 게 편해 보이는데 해갖고 요거 먼저 풀 때 편할 일은 잘 없다고.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이 생각 하셨어야 되고. 됐죠? 우리 아직 근데 적분 정리를 좀 그러니까 안 해서 미적분 기출 정리할 때. 근데 안 했다는 것도 웃긴 게 내가 시험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신 때. 나 수능까지 생각하고 가르친 거예요. 할 만큼 다 했어요. 내가 그때 내신 때 했던 것만 잘 알아도 수능 미적분 안 틀려요. 그때 어려웠잖아요. 두 번째. 이 정도인데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다? 왜? 우리 여기 있는 이 gx 대신에 누구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지.
그러면 누가 봐도 무슨 식이야? 무분적 분식 아니야? 미분 한 놈이니까 적분이 편한 식, 너는 미분이 편한 식. 그럼 이거는 부분적 분을 해주면 x2의 fx라는 놈에서 2 넣고 1 넣고 근데 이거 구했으니까 이거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고. 됐니? 되는 거 맞아요? 미안해. x 제곱 써야지. 이거 적분하고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요거 미분 요거 그대로 쓰니까 x2의 fx dx 구하라고 하는 거네. 이게 얼마래? 53이래. 됐니?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식 4 곱하기 2의 f 2승이기 때문에 여기 4배. 그럼 얼마야? 100 빼기 2의 f 1승 얼마야? 16. 답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요놈 얼마예요? 84에서 53 뺀 값이죠. 그러니까 31이 답이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시간제에서 풀 때 이거 미분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일단 뭔가 항등식 보이면 미분하고 항등식 보이면 숫자 대입하고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킬러 풀 때는 진짜 꼭 생각해. 진짜 미분 되는 거 맞아?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거 맞아? 어려운 문제는 뭐야? 할 수 있어. 근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야. 하면 안 돼. 오류야. 냅도 구하라고 하는 걸 봤더니 fx승이 있어. 로그의 정의 이용하면 gx가 바깥으로 나와. 그럼 이 식을 이용할 수 있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얼마나 쉬워.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학생들의 정보를 좀 취합하다 보니까 요거 30번은 그냥 건드려서 계산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길래 그래서 얼마 걸렸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3분 걸린 것 같던데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 학생인데도 생각보다 금방 푼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이 문제가 29번보다 쉽지 않아? 물론 이 생각이 오래 걸렸을 수 있어. 왜? 우린 일반적으로 묶어서 형태를 표현하는 게 편하거든. 근데 이걸 묶어놓고 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이렇게 펼쳐놓고 봐야 잘 보이거든.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애초에 이걸 치환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너 적분이 편한 식, 미분이 편한 식, 적분이 편한 식, 미분이 편한 식 둘 다 아닌 것 같음,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냥 전개해갖고 요 구조를 보는 게 맞았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가 적분 퍼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적분 퍼즐은 당연히 풀이 방향이 수능에서 몇 가지 있을까? 3개밖에 없어. 뭐야? 부분 적분, 체한 적분, 그냥 적분. 되게 당연하지. 그냥.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 삼각치환이라는 것도 막 내신할 땐 있고. 그리고 또 막 이상한 거 있지. 대칭성 활용해가지고 피적분 함수를 적분한 형태는 구할 수 없는데 정적분은 구할 수 있고. 안 나오잖아. 이거 부정적분 해야 되는 식이잖아. 결국에는. 맞잖아요. 그래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냥 적분을 하겠다 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뭐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적분을 구하고 싶어. 근데 피적분 함수의 성질을 알아. 그럼 막 대칭성 활용해가지고 피적분 함수를 부정적분한 형태는 모르지만 값은 알 수 있는 형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그냥 적분 형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곱미분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결과? 합성함수 이분. 또 뭐 있어? 목미분. 목미분은 이미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죠. 아니 얘들아, 이거 적어놔. 우리 복습 좀 하자. 이거까지 얘기가 끝낼게요. 보세요. 이런 형태가 있어. 뭐야? 곱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지? 가장 간단한 형태. 근데 갑자기 변화구를 줘. 이러는 거 보면 무슨 생각해?
몫의 미분법이구나 생각하지. 왜? 어떤 거 하나 미분, 어떤 거 하나 그대로. 어떤 거 하나 미분, 어떤 거 하나 그대로인데 부호가 반대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네모칸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쳤을 때 무슨 생각을 한다? 목미분 생각을 한다. 내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런 식은 뭐 해서 관찰하는 게 맞아? f의 제곱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게 맞겠지.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fx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어 갖고, 물론 그러려면 문제 속에 fx가 0이 안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이 괄호친 식의 결과를 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fx라는 함수 분의 x 제곱의 미분 결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의 결과는 아마 뭐 잘 이해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곱미분과 합성함수 미분이 연결된 거죠. 이에 f x승 미분이니까 얘는 이제 여기 f 프라임 바깥으로 삐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냥 미분하는 형태에서는 당연히 뭘 보려고 노력해야 돼? 식의 구조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후보가 별로 없어요. 됐니? 부분도 아니야, 치환도 아니야. 그러면 일단 식을 펼쳐볼까? 묶어볼까?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 피적분 자체를 그냥 한번 부정적분하는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됐니? 간단한 문제지만 이 적분 퍼즐 문제가 진짜 안 보이는 문제는 안 보여요. 되게 어려웠잖아요.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하고요.